온 세상의 온 지식을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온.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은하입니다. 최근 예술계엔 기후라는 키워드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들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어떻게 하면 예술로 경고할 수 있을까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음악을 통해 일깨운 기후위기, 이 지구를 위한 음악계의 의미 있는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얼음 하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음으로 어떻게 악기를 만들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얼음으로 하프를 만들고 또 연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선 2006년부터 해마다 얼음 음악 축제 아이스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만년설과 빙하를 지키기 위해 괴짜 음악가들이 의기투합을 한 것이죠. 얼음 음악 축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악기부터 무대, 콘서트홀까지 모두 얼음과 눈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음 악기는 페스티벌에 모인 음악가들이 직접 제작을 해요. 그래서 영하의 그 혹한 추위를 견디면서 호수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직접 캐내서 채집하고 또 섬세하고 정교하게 가다듬고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얼음악기는 자칫 부서지기도 쉽고 또 금세 녹아버리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온갖 시행착오를 견뎌내면서 하프뿐만 아니라 홀은, 첼로, 기타, 색소폰, 드럼까지 다채로운 얼음악기를 제작했는데 매년 새롭게 올해의 악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음악기가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소리의 그 음색의 퀄리티, 품질이 온도와 날씨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얼음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려면 최적의 온도가 필요한데요. 영하 12도여야 돼요. 또 음악가의 체온이나 청중의 호흡만으로도 녹는 굉장히 민감한 악기의 음색이 이 온도와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섬세하고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을지 우리 초미의 관심사를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서 북극의 이상 고온이 지속된다면 이 얼음악기의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아이스 뮤직 페스티벌, 얼음음악 축제 역시 뜨거운 해수면으로 녹아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음악적인 활동이 물론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빙하 만년설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대중들의 실천을 이끌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2016년 6월) 북극해 한가운데 이 유빙들이 떠다니는 바다 한가운데에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연주가 펼쳐졌는데요. 이 에이나우디가 연주한 곡은 북극을 위한 엘레지란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엘레지란 제목은 음악 용어인데 슬픔의 감정을 담은 비가 혹은 애가를 의미합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북극해를 위해서 작곡하고 헌정한 작품이었던 거죠. 북극 자연의 사운드가 이 악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죠. 특히 곡이 악상의 절정에 다다를 때 빙벽도 마침 녹아내리는 굉음과 겹치면서 또 피아노는 하강 음계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자연의 사운드와 음악의 악상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무대를 위해서 콘서트용 그랜드 피아노, 이 스타이네이 피아노를 네덜란드에서부터 공수를 해왔었는데요. 곡의 길이는 짧은 3분에 불과하지만 촬영에는 꼬박 2박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빙하로 인해서
무대가 이 파도에 너울이 생기니까 휘청거리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무모하게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했을까요? 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기 위했던 거죠. 바로 북극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예술의 사회적인 실천을 일깨우면서 여러 그 음악가들에게도 회자되었고 또 예술가들도 이런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일깨워야 된다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전파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빙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온도를 높여서 뜨거운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구는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나타내는 분포들을 보면 이 그래픽상으로도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후 데이터를 다루는 과학자들은 이 복잡하고도 난해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이 기후 데이터를 소리, 그 오선지 위에 음표로 변환하는 시도를 했는데요. 음악은 문자나 이미지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지리학자 다니엘 크로포드는 지구의 온도 변화를 첼로의 음정으로 변환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표면 온도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그 변화를 일일이 오선지 음표와 대응시킨 거죠. 이 악보에서 개개의 음표는 1880년부터 1년에 해당됩니다. 한 마디가 4분의 4박자, 음표가 4개가 배치가 되는데 그래서 한 마디에 4년씩 시간의 흐름을 진행시키게 되고요. 또 음정, 반음의 음정은 온도로 0.03도에 대응시키게 됩니다. 첼로가 반음씩 올라갈 때마다 이 지표면의 온도가 0.03도씩 상승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 크로포드는 이 작품에 이런 제목을 붙이게 돼요. 뜨거워지는 지구의 노래.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기후위기의 악상을 처절하게 만나게 됩니다. 특히 크로포드는 마지막 마디에 핏대 높인 절규라는 굉장히 절실한 표현을 붙였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청각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크로포드는 현악사중주까지 기후위기의 심각한 위기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현악사중주 어떤 편성인지 아시나요? 4개의 현악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4개의 현악기로 구성된 편성을 일컫습니다. 크로포드는 현악사중주 아마존에서 북극까지라는 작품을 통해서 훨씬 더 광범위한 온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각 악기는 지구의 특정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첼로는 적도, 비올라는 중위도, 또 제2바이올린은 고위도, 제1바이올린은 북극과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적도나 중위도, 고위도에 비해서 제1바이올린이 맡고 있는 북극 기온이 훨씬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한 음악적 변화를 퍼스트 바이올린의 청각적인 감지를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 곡 아마존에서 북극까지를 감상하실 때 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서 북극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극한 변화를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이 젊은 친구들은 기후위기를 일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지구를 물려받는 세대인데요.
우리는 대부분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죠.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회피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문명의 편리함이 곧 자연의 고통임을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연에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음악계의 의미 있는 행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를 치유한다는 건 곧 다양한 생명과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음악가들의 어떤 예술적 실천이 물론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우리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데 진일보한 사회적인 각성을 일으키리라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도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조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